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건조한 세계에서 단 한 대뿐인 초대형 플랫폼 및 파이프 설치선이 시운전을 마치고 부캐 현장에 본격 투입됐다. 이번 첫 작업으로 1만 T 위 해양 구조물을 들어올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했다는 평가다. 31일 트레이드인즈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의 올시즈 그룹 SA가 지난 2014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인도받은 파이오니어링 스피릿 이하 스피릿가 지난 22일 노르웨이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아임필드에 설치된 해양 플랫폼 제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스피리토는 13500T 무게의 제거 리그 유정개발 시추 설비를 직접 들어올린 뒤 운반하면서 해외 조선 및 해운 업체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해외 언론의 이 같은 관심은 세계 최초로 건조된 단 한 대뿐인 선박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양 구조물 건설선은 건조된 사례가 다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상부 구조물인 탑사이드와 함께 톱사이드를 지지하는 자켓까지 한 번에 들어올려 운반하고 설치 및 해체를 할 수 있는 선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양 구조물을 쉽게 들어올리거나 설치하기 쉽도록 쌍동선 구조로 설계된 스피리토는 최대 48000T를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을 탑재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보유 중인 해상 크레인 중 가장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설비가 1만 T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박의 규모와 기술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피리토는 폭 124m, 길이 382m로 현존하는 항공모함 중 가장 큰 니미츠급 항모인 USS 조지 H.W. 부시, 폭 78m, 길이 332.8m 보다 각각 46, 50m가 더 넓고 길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선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자르바이킨 2010년 해체, 이 길이 458.45m, 넓이 68.86m임을 미루어 볼 때 길이는 76m 짧지만 넓이는 약 50여m가 넓다. 해양 플랜트 설치 및 해체 전문 선박인 만큼 최근 저유가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노후화된 해양 구조물에 대한 해체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어 향후 관련 업체들의 추가 발주가 기대된다. 한편 스피리토의 본래 이름은 올시스 회장의 부친이자 히리머 위 창업주인 피터 S. 히리머 위 이름을 따 피터 쉘테로 명명됐으나 창업주의 나치 협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름을 현재의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으로 변경한 바 있다. 2. 한국, 세계 최초 최대 규모 배 진수하다. 액화천연가스, FLNG.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FLNG, 해양 생산 설비가 거제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동남아 및 미국 언론에도 소개되었는데요. 이 배는 쉘이 발주하고 삼성중공업이 제작을 맡은 프릴루드라는 LNG선이 진수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하는데요. 반응이 다양합니다. 이걸 정말로 배로 봐야 하는지 바지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만약 대형 태풍이 불어 이 배가 전복되거나 탈 때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네티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와 댓글 요약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한국에서 진수되다. 얼마 전 쉘은 한국에 있는 건조식 도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진수했다. 이 초대형 배는 직경으로 세웠을 때 1601피트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크다. 프릴루드라고 불리는 이 배는 선박용으로 쓰이지는 않고 주로 떠있는 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배는 자체 동력으로는 운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쉘은 이 배를 끌어다가 앞으로 25년 동안 서호주 해안에서 3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정박시킬 예정이다. 이 60만 톤짜리 배는 LNG 시설이 바다에 있는 천연가스를 끌어다 액화시킨 다음 저장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저장해두면 더 작은 배로 이동시킨 후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이 거대한 배는 올림픽 수영 경기장 175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으며 악천 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초대형 태풍에도 문제없다고 회사는 밝히고 있다.
셰리 대변인 카일라 맥키에 따르면 그간 해양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비용도 비쌌다고 전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간 비용에 대해 언급하는 걸 꺼렸지만 이 배를 건조한 한국 회사인 삼성이 2011년 이 배에 30억 불의 비용을 투입한 걸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 가장 큰 선박으로는 JH르 바이킹으로 1054피트 길이의 유조선이었다. 이 배는 멕시코만에 있는 유정공과 비슷해서 2주 간격으로 약 100명의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 회사들은 시추지점을 원양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다. 말레이시아의 국영석유 회사 페트로나 역시 이런 떠있을 수 있는 천연가스 시설을 만들고 있으나 1000피트 미만이라 프릴루드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있은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남동아시아와 호주 해안, 쿠바 주변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심해 석유와 가스 자원이 미래의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호주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2020년 즈음에는 2010년과 비교하여 가스 생산량을 2배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파이프라인과 다른 근해 시추 비용을 줄임으로써 선박형 LNG는 가스 산업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 내가 젊었을 때 청춘 사업보다 낡은 배를 샀더라면. 시작은 미약했다. 그러나 채 20년도 되지 않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가 되었다. 대만의 에버그린 마린 이야기다. 일본 강점기 태평양전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본 선박회사 견습선원으로 배와 인연을 맺은 한 대만인이 있었다. 실습을 마치고 대만 해운회사에서 말단 선원으로 시작한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1등항해사가 되었다. 20여 년의 선상생활 후 낡은 자파선 한 척을 사 자기 이름을 딴 창릉해운 에버그린 마린을 만들었다. 1년 뒤인 1969년 중동 원양 항로를 개척했고 1975년 동아시아와 미국 동부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운항하면서 컨테이너 해운사로 컸다. 1985년에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단을 가진 해운회사가 됐다. 해피라티노는 대만 옆을 지나 오키나와 쪽으로 선수 45도로 항해하고 있다. 이제 이틀 정도 항해하면 하역지인 고베항에 들어간다. 대만이 가까우니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녹색의 에버그린 배가 종종 보인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진 서울호나 한진 인천호는 에버그린 중고선을 사서 운항하던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만 전용으로 실어 나르는 선박으로 그 크기는 적재할 수 있는 20피트 컨테이너 개수 TEU로 말한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0,000개를 실을 수 있으면 10,000 TEU라고 한다. 컨테이너선은 1956년 시랜드사가 미국 동남부 항로에 취항한 것이 처음이었다. 1960년대에 1000TEU급이 나온 후로 지금은 20,000 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컨테이너를 많이 실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 더 벌기 때문이다. 컨테이너선은 최근 세계 메이저 선사들이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희한하게 덴마크, 스위스 선사가 선봉량 1위를 다투고 있고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선사가 뒤따르고 있다. 대부분 합병하여 다국적 대형 선사가 거대 선봉량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대만의 에버그린과 현대의 HMM이 잇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과 선봉량을 계산하면 해운선사들이 컨테이너 선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운임 폭락 또는 폭등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선봉량이 많으면 운임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물동량이 많아지고 선봉량이 부족하면 당근 운임이 오르게 된다. 이런 걸 미리 잘 예측하여 배를 발주하거나 팔고 용선을 잘하는 선사들이 게임의 고수이다. 그리스 선사들이 이런 걸 잘한다고 해운계에 소문났었는데 컨테이너선보다는 벌크선에 집중하는지 컨테이너 선봉량 상위권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리스의 화물선 선봉량은 부동의 세계 1위이고 그 뒤를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이 뒤따르고 있다. 한진해운은 한때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파산하고 사라져 많은 해운인이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경제 최강국 미국, 영국 선사 이름이 순위에 들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된다.